안녕하세요. 천리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그리고 대부분의 초보들이 완벽하게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10% 오른 종목은 늦었다 라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이미 올랐는데 이제 들어가면 늦은 거 아닌가요? 더 싼 종목을 해야죠. 주식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겁니다. 아직 안 오른 종목이 더 매력 있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데이 트레이딩의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틀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 관점을 정확하게 뒤집어 드리고 왜 올라간 종목이 늦지 않은가, 그리고 종목 선정 기준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데이 트레이딩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버려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 문장은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가치 투자나 중장기 투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데이 트레이딩의 기본 생태계는 단 하나입니다. 돈이 흐르는 종목에 올라탄다. 싼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가는 종목을 사는 겁니다. 이 기준이 잡혀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0% 상승한 종목이 늦지 않은 진짜 이유. 여기서 핵심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에서 10%는 많이 오른 구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그 종목을 대장으로 인정해주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주도주는 언제나 먼저 갑니다. 그리고 대장주는 항상 빠르고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대장주가 거래대금 터지고 시장 대비 등락률이 높고 강하면, 그리고 섹터를 이끌고 있을 때 저는 이제 그거를 기회라고 판단을 하지, 벌써 10% 15% 올라갔네? 늦었네 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때 매매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 매매한 거고, 여기가 흰색 선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기가 10%, 15%, 20%, 25% 상한가예요. 그거를 제가 체크를 하는 거고, 이제 보통 그날의 주도 섹터 대장주는 상한가까지 가더라. 상한가를 닫을지 상한가 부근까지 갈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25% 구근까지는 가더라. 이 위로는 이제 상한가를 갈지 깨고 내려갈지는 모르겠으나 여기까지는 가더라. 그거를 이제 시장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에 사면이랑 그 한라캐스트 이런 애들이 10%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저는 빠르게 판단하냐면, 제가 이제 정석 패턴 알려드렸죠. 이 종목 선정할 때 요걸 봅니다. 요거 실시간 종목주의 순위. 요걸 보면서 돈이 현재 어디로 쏠리고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목을 클릭하면 클릭할수록 여기 상위권이 뜨겠죠. 근데 종목을 많이 클릭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을 클릭한다. 현재 그 종목으로 거래대금이 들어오던, 위로 올라가던 아래로 내려가던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혹은 인기주라는 거죠. 현재 보시면 고영이 1등, 로봇이면서 얘는 반도체고 SPG, 로봇, 삼성전자, 고영 21%, SPG 22% 상승했죠.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인데 마이너스, 삼성전자 반도체 마이너스, DIC 로봇 24%, 온코닉 테라피틱스 바이오면서 신규주 16%, 한라캐스트 로봇 11%, 레인보 로보틱스 로봇 13%, YTN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린 PTS 로봇, 그리고 SBB테크 22% 로봇. 그러니까 여기서 1번부터 저는 보통 20번까지 다 보긴 하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거의 대부분이 로봇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아셔야 돼. 1번부터 10번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애들 있죠. 시가총액 높고 인기주들. 등락률은 높진 않지만 거래대금은 빵빵 터진 애들. 그런 애들은 항상 여기에 떠 있고 평소에 여기 안 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 근데 그 종목들이 뭐 반도체, 뭐 전력, 조선 막 이렇게 그냥 난잡하다. 그러면 그날의 주도 섹터는 안 보이는 거고 오늘처럼 로봇이 명확하다. 그러면 그날은 로봇주가 주도 섹터인 거예요. 진짜 별게 없어요. 이걸 보고 근데 이걸 보고 뭐가 대장인지 한눈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등락률 상위 그러니까 등락률 상위를 보고 그날의 1등, 2등, 3등을 관심 종목에 나열하는 거예요. 우린 PTS 로봇이죠.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이화산업 이런 건 아예 안 보고 TNL 바이오, 뭐 삼양 바이오, 뭐 신규주 올려놓고 천일고소, 서초구 재개발 올려놓고 막 DIC 로봇 올려놓고 SBB테크 로봇 올려놓고 뭐 이렇게 관심 종목을 나열해요. 장 초반에. 그리고 돈이 어디로 들어간지 봅니다. 그걸 확인할 때는 이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2천만 원 이상 덩어리 물량이 들어오면 여기에 뜨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1, 2, 3, 4 하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요걸 보면서 그날의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여기서 주도 섹터를 분류하는 거예요. 등락률 순위로 섹터를 분류해. 그러면 주도 섹터가 명확히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걸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확실하게 어디 섹터에 어디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구나. 그렇게 정석대로 해서 종목을 찾아서 거기서 돌파를 하든 눌림을 하든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PC로 하면은 한눈에 알아보기 쉽지만 핸드폰으로 할 때는 요거를 클릭해서 하나하나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건 검색식을 만들었는데 조건 검색식은 그날의 주도 섹터 대장주들이 뜨게 만들어 놨어요. 장 초반에 SBB테크랑 SPG 그리고 또 누가 떴더라? 여기를 보시면 제가 오늘도 로봇이라고 말씀드린 게 9시 4분이에요. 이 종합뉴스 시간을 보시면 9시 4분에 오늘 로봇이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미리. 근데 어떻게 알려드렸냐? 그냥 이 조건 검색식만 보면 그날의 돈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딱 보여요. 천일고석은 뭐 거래량 없이 이렇게 등락률 높은 거고 그리고 사실 얘 혼자 개별주로 올라가는 느낌인 거고 그리고 SPG 11% 상승 거래량 얼마 SBB테크 10% 거래량 얼마 요것만 보더라도 현재 로봇으로 돈이 몰리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판단만 잘하면 돼요.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하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10% 올라갔다고 많이 올라갔다 하고 버릴 게 아니고 10% 올라온 종목이 이제 시작일 수가 있는 거예요. 25에서 25% 부근까지는 가더라. 그날의 주도 섹터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SBB테크는 이때 SPG의 등락률을 제치고 상한가 터치까지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9시 17분에는 이렇게 많이 떴죠. 처음에 로봇주로 움직이다가 로봇주가 한 20% 부분까지 올라가니까 그때 돼서 이제 뭐 신규주 바이오 쪽이 펩트론 이런 애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로봇에서 바이오 서로 막 왔다 갔다 시소타기 하다가 바이오가 쭉 무너지면서 로봇이 금요일에 하루 종일 그냥 주도주가 됐죠. 이런 시장 흐름에서 이제 기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타점 왔다고 아무거나 막 사는 게 아니고, 계속 얘기해보자면 10% 오른 종목이 늦지 않은 이 진짜 이유, 여기서 핵심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10% 구간이 많이 오른 구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그 종목을 대장으로 인정해주는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주도주는 언제나 먼저 갑니다. 그리고 대장주는 항상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그 대장주가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시장 대비 강세가 나오고 섹터를 이끌고 올라갈 때, 그게 기회지 늦었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돌파, 눌림, 종가 베팅, 상따 이런 어떤 기법을 쓰든 확률 자체가 높아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돈이 그 종목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오늘 예시로 한번 볼까요? 그 누구야? SBB테크 보면은 SBB테크가 9시 4분이 어디죠? 이때네. 이때 제가 커뮤니티로 올려드린 게 이때였고, 상승이 나오고 눌렸다가 마력 구간 지켜주고 반등, 앞에 이 저항대를 지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가 상한가 터치까지 하고 상한가 깨지는 흐름까지, 상한가 깨졌지만 다시 반등 나오는 흐름까지, 여기 저항대를 여기서 돌파하면서 눌려도 지지가 나오고 다시 여기 돌파, 다시 여기 저항대를 돌파해서 올라갔다가 지지가 나오고 다시 여기 저항대를 돌파하고 상한가 들어갔다가 상한가 깨졌는데 앞에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연 같나요? 여기서 왜 자꾸 지지가 나오냐,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마력 구간을 깨지 않았으면 추세가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그 전에 저항대 이런 중요한 자리들은 지켜주고 싶은 이제 세력이 여기서 물량을 받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떨어지게.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떨어지니까 이제 V자 반등이 나오는 거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SPG 또한 마찬가지죠. 여기서 10% 길목 구간 들어왔고 눌렸을 때 마삼 구간 반등,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10% 구간 통과하고 15% 구간, 15%에서 저항 맞고 밀렸는데 10%에서 지지가 나오고 반등, 그죠? 안 갈 주식이면 이제 10% 여기 지지 나왔던 데를 깨고 내려가는 게 맞는데, 갈 주식은 결국 여기를 이탈 안 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이 옆으로 횡보를 할 때, 그러니까 아침에 돈이 들어온 종목이 옆으로 횡보를 할 때 안 가네 하고 버리는 사람이 있고, 아 이거 갈 것 같은데 하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네 하고 버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저가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아 이거 전고점 돌파하고 더 갈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은 이걸 지켜보고 있겠죠. 그 사람들의 싸움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단 특정 주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다가 위로 거래대금을 실으면서 방향을 틀죠. 방향을 이렇게 틀기 시작하면 전고점 돌파할 때 위로 간다 하고 돈이 들어오니까 거래대금 터지는 거고, 눌렸을 땐 또 눌림목하는 사람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마상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 돌파할 때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매수, 매도, 돌파, 눌림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 이상 올라온 종목에서 돌파, 눌림을 해야 확률이 높지, 막 이제 올라가는 주식을 매매한다면 확률이 낮은 구간에서 매매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 초보들의 착각. 아직 안 오른 종목을 찾으려고 합니다. 안 오른 종목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하수예요, 하수. 왜냐하면 아직 안 오른 종목을 고수들도 찾긴 힘든데 어떻게 초보들이 찾으려고 하겠어요. 차라리
이미 올라간 주식을 더 올라간다고 보고 매매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아무 주식에서나 올라간 주식을 매매하라는 게 아니고 그날 시장 분위기 속에서 주도 섹터 대장주를 매매하라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부분 여러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초보 트레이더들이 흔히 하는 착각. 얘는 아직 안 올랐으니까 이제 오르겠지. 대장주는 너무 많이 갔다. 나는 뒤늦게 따라가는 종목이 좋다. 대장주는 20%까지 올라갔고 후발주는 이제 막 5%, 7% 올라오고 있어. 그러니까 대장주는 올라가봤자 10%고 후발주는 올라가면 20% 이상이 남아있으니까 나는 후발주에서 할래. 이런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후발주는 언제 해야 되냐면 대장주가 상한가를 빠르게 닫아버렸어. 그리고 안 풀려. 그런 시장 흐름 속에서 대장주를 매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장주 매매하고 싶은데 매수가 안 되네?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후발주에 돈이 쏠리는 그런 환경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이제 흐름? 근데 언제부터 짝꿍 매매가 잘 안 먹기 시작했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짝꿍 매매를 다 알고 나서 다 그 매매를 할 때 대장이 상한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대장이 상한가 갈 것 같을 때 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대장이 상한가를 딱 들어가면 이제 거기가 고점인 거예요. 짝꿍 매매가. 왜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역이용하기 시작했어, 기법을. 그러면서 시장이 변했다. 그죠? 그럼 옛날 강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못 살아남겠고 계속 시장에 맞게 기법을 변형하는 사람들은 살아남겠죠. 다섯 번째, 유료 강의 시장이 왜 실패하는가? 기법 중심의 한계가 있다. 제가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유료 강의를 20개 이상 들었습니다. 돌파 강사, 눌림 강사, 종가 베팅 강사, 상따 강사, 수급 강사. 각자 자기 스타일에 맞게 종목 선정, 기준, 기법 타점, 매수 매도 손절 타점, 그리고 주의사항, 실전 매매 리뷰 이런 걸 구조화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수천 명의 수강생들이 그 방식 그대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타점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고 한 타점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고 한 타점에서 손절을 하려고 하니까 시장은 기가 막히게 변합니다. 그 기법들은 시장과 맞아야 통하는데 수강생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타점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멤버십에서 매일매일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 기법이 맞아 떨어진 거는 여러분이 그냥 돌파 타점에서 샀기 때문에 맞아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고점을 돌파할 때 여기서 사서 수익이 났다 쳐봐요. 그러면 돌파 타점에서 사서 수익이 난 게 아니라 시장 상황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날의 시장 상황이 뭐였죠? 로봇 섹터가 금요일날 시장을 장악을 했다. 이때 당시에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던 이유가 이 시간대 있죠. 오후장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이런 애들 로봇 후발주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각자 이제 한 종목씩 위로 한번 쳐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번에 다 같이 우르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횡보하다가 어떤 종목 위로 빵 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 위로 빵 치고 다른 종목 위로 빵 치고. 그러니까 금요일 시장은 주도 섹터 1등, 2등, 3등, 4등, 5등 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의 흐름보다는 1등 처음에 SBB테크 얘가 대장이었죠. 얘가 어느 정도 9시 39분까지 올라가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옆으로 횡보할 때 SBB테크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DIC도 여기서 뉴스 뜨고 올라가고 그리고 우린 PTS
이때는 못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때 10% 길목 구간 통과하고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한국 PIM 이런 식으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CMS 이런 식으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돈들이 한 번에 종목들을 다 같이 올리는 게 아니고 누구 치고 누구 이제 죽으면 또 다른 애 치고, 근데 그게 로봇 섹터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섹터의 순환매가 일어난다면 금요일 같은 시장은 주도 섹터는 고정되어 있고 주도 섹터 로봇 안에서 종목이 순환하며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진짜 강한 흐름이죠. 여섯 번째, 시장 중심 종목 선정. 이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같은 지수가 올라갈 때는 지수랑 연동된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좋겠죠. 지수가 우상향 불장이야. 그러면 맨날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비중 세게 넣어가지고 끌고 가는 매매가 잘 먹히겠죠. 단기 스윙, 종가 베팅 이런 것들. 그리고 지수가 하락할 때 평균 2,000 종목, 3,000 종목이 다 같이 하락을 하잖아요. 한 8, 90%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시장에서는 단기 스윙이나 종가 베팅보다는 그날 돈이 들어오는 종목에서 먹고 나오는 전략이 좋겠고, 금요일처럼 코스피가 하락하는데 금요일날 보시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어요. 마이너스 1.5%. 그죠? 외국인이 2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개인이 1조 7천억을 들어왔네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매도하고 외인 기관이 들어왔어요. 그죠? 최근에 이 정도로 많이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외인 기관이 둘이 양매수로. 진짜 좀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다음 주까지 이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통 이 코스피는 지수랑 연동돼서 이제 뭐 이렇게 3%, 5% 짜잘짜잘하게 올라가는 시장의 흐름이 많다면 대신에 매일매일 올라가는 흐름, 뭐 SK하이닉스 이런 애들 보면 짜잘짜잘하게 매일 올라가죠. 이런 흐름이 많다면 코스닥 시장은요, 장대 양봉이 나오는 시장의 흐름이 많아요. 장대 양봉. 그래가지고 제가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장대 양봉이 많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런 주식은 그날에 10% 정도 올라왔다. 그럼 저항대예요. 여기도 보면 11%에서 더 이상 못 가죠. 여기도 10%에서 더 이상 못 가고, 여기도 7%에서 못 가고, 여기도 8%에서 못 가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대형 초대형주는 10% 이상 올라오면 거기가 저항대고 다음 날을 기약해야 돼. 하지만 이 코스닥 종목들은 10% 길목 구간부터가 시작이에요. 시작. 거기서 운 좋으면 상한가 터치까지 갑니다. 상한가까지 가면 진짜 대단한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뭐 1000까지 올린다 뭐 그런 찌라시가 돌던데, 텔레그램 뉴스방에서. 일단 팩트인지는 모르겠어요. 1000까지 올린다고 했을 때 앞에 여기 고점 부근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여기서 10% 정도 더 간다는 소리거든요. 코스닥이.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들은 먹을 구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이렇게 3% 오를 때만 해도 엄청 많은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떤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되냐. 사실 1번, 2번, 3번을 보고 종목을 찾는 거는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숙달이 되어 있어야지 요걸 보고 종목을 나열해서 주도 섹터 대장에서 매매합니다. 하지만 좀 간편하게, 장중에 간편하게 주도 섹터 대장을 찾고 싶다.
그랬을 때 이 조건 검색식을 잘 활용하시면 매매가 한결 쉬워지실 거예요. 사실 이걸로 오늘 만약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SBB테크 얘를 이 10% 길목 구간에서 여러분이 조건 검색식에 떠서 잡았다. 그리고 마력 구간 이탈 안에, 이게 마력 구간 추세선이거든요. 추세선. 마상 구간 눌림목. 마력 구간 깨면 추세를 깬 거예요. 근데 마력 구간을 안 깨면 이날에 얘가 대장주다. 그러면 여기서 딱 잡아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추세가 깨질 때까지. 근데 보통 25%까지는 가더라. 그럼 이런 데서 차익 실현해도 되고, 상한가 들어갈 때 이런 데서 들어가도 되고, 그죠? 그거는 이제 그날의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하는 거죠. 얘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바이오나 막 조선, 전력이 군집을 형성해서 막 이제 올라오고 있어. 그러면 돈이 그쪽으로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거고, 얘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다른 섹터로 돈이 안 빠져나가. 그러면 얘를 상한가까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법, 타점은 시장 상황에 맞게 하는 거지. 그냥 뭐 돌파 강의 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말 일요일까지 제 멤버십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일단 이런 차트 설정한 방법까지, 조건 검색 시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차트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고요. 조건 검색식에 대해서, 수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매매하셔라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요. 이것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올해 연말까지 준비해둔 시장 중심, 종목 선정, 기법 적용, 실전 흐름, 복귀까지 전체 커리큘럼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 시간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유료 강의로 수천만 원 써가며 배운, 천리안화 시킨 것들,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알려드릴게요. 그 모든 거, 이평선, 눌림 매매부터 수급 매매, 그리고 신규주 매매, 그리고 돌파 매매, 눌림 매매, 단기 스윙, 종가 베팅,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제가 배운 당시 흐름과 천리안화 시켜서 제가 현재 매매하고 있는 흐름까지 연말까지 강의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장마감 관심 종목 정리, 압축, 그리고 시장 복귀, 주도주 타점 복귀, 내일 매매 전략, 이 모든 게 24만원 VIP 등급입니다. 아마 역대급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2천만원 이상 유료 강의를 썼는데 2,400만원으로 잡아도 24만원이면 100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24만원 이상으로 얻어갈 게 많다고 봅니다. 사실 오늘 알려드린 이 종목 선정 방법만 하더라도 거의 유료 강의급 강의였거든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제가 시장에 맞게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최신화시켜서 알려드릴 테니 한번 가입해 보시고요. 왜 이렇게 유료 강의에 집착을 하냐, 목숨을 거냐라고 하신다면, 아니 50명 듣는 것보다 100명 듣는 게 좋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거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종종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고,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보시고요. 내가 이번에 24만원으로 진짜 한번 배워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만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